네, 그곳에 가고 싶다. 화요일 자기소개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취업 준비하는 분들 자소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끝을 보여주실 분이죠. 윤스피치 연구소의 윤소연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소서의 끝판왕 그러니까요. 네, 대표님 오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면접 준비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취준생분들 많이 만나면서 공무원 면접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도로교통공단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아마 항목들을 쭉 보셨을 텐데 눈에 띄는 점들이 좀 있었나요? 네,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공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자소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취준생의 마음으로 공단에 가입을 하고 취준생과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자소서 항목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그날의 가이드가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방향이 어떤지를 좀 보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눈에 띄었던 건 일단 7항목이라는 것과 그리고 문항수가 적지 않은 문항수이죠. 그리고 네. 굉장히 도로교통공단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좀 기술해줬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좀 확인해보고 가셔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안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실수하셔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들은 일단 7항목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보니 항목에 대해 사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라며 라고 되어 있고 각 항목별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기소개서가 글자 수 항목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명시해줬던 이유는 일단 도로교통공사 항목이 공단 항목이 7항목이고 1번이 100자 이상 400자 이내고요. 2번부터 나머지 항목이 300자 이내입니다. 짧은 거죠. 굉장히 짧은 거죠. 이게 한 네. 8문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짧은 단답형 어떤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도 아니고 약간의 주관식 수준으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적고 싶은 거는 많고 글자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글자 수를 정말 잘 할애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분배하는 걸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뭐 개인 식별 정보를 쓰지 말아달라라는 건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것은 간결하지만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보는 사람 해놓고 보는 사람을 명시해줬습니다. 즉 면접관 위주로 작성해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해달라라는 것도 주의사항에 반드시 보는 사람의 네. 입장에서 써달라라고 한 것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면접관 위주로 작성해달라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네. 아마도 이 자기소개서가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토대가 되는 자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해주시고 그냥 언뜻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면접관 위주로 작성해달라고 했던 건 면접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일일이 많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다 검토하고 들어오기보다는 현장에서 아마 눈에 툭툭 이렇게 걸리는 것들을 질문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눈에 잘 걸리도록 굵직굵직한 선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일반 자기소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술하면서 사례 붙여가면서 쓰기에는 글자 수도 부족하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쌤 저희가 이거 채용 공고를 보니까 서류 평가 때는 자격증이 60%, 또 어학이 40%예요. 그러면 사실 자소서로 할당된 비중 자체는 없는 건데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선 이 자소서를 작성을 하기 전에 자격증 60%, 어학 40%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자기소개서가 몇 %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발표한 바는 없지만 주의사항에 보니 면접관 위주로 작성해달라라는 말이 있는 걸로 보아 여러분들께 어떤 면접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소서는 안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대강 적어서 내면 되겠네 라고 했을 때는 최종 합격의 관문에서 네. 여러분들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
생각해 주시면서 거의 이건 면접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주시고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도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직 만만치 항목을 않습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작성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좀 명심해라 하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제가 다른 기업들보다도 유독 비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300자밖에 되지 않고 문항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이 정말 세부적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질문에만 충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내가 사례를 쓰다 보니 질문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다 보니까 질문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점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문장으로 해달라라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의하셔서 더 두갈식으로 딱 답을 먼저 정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설명하지 마시고 어떤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가독성을 보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읽히기 수월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자소서 항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부터 알아볼게요. 귀하가 우리 조직에 입사하였다는 상황하에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첫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입사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갖게 되는 좋은 점, 그리고 기회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또 위 질문과 반대로 나쁜 점과 위험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0자.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처음 보고 또 이게 400자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400자 보셨을 땐 사실 4000자도 쓸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400자라면 그러니까 묻고 있는 바에 정답만 딱 이야기하되 한 항목당, 한 요구사항당 한 100자 정도 할애하시면 그래도 빡빡하게 꽉 차는 자기 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4가지로 나눠서 다 일일이 답변하기보다는 제가 한 2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일단 2가지는 조직 직무 이해도를 알려줄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항목으로 2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기업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 2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직 직무 이해는 첫 번째 2질문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첫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문장부터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해당 내용은 직무나 역할이나 조직 구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원자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도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부터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던 재미있는 것 중에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변에 자랑을 하면서 보내겠다라고 작성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기분 좋은 자기소개서였는데,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뭔가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직 직무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작성하셔도 뭐 무방하지만 조금 더 내 역량을 좀 부각하고 싶으시다면 네. 업무 이해도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일주일간 해야 될 것들은 업무를 파악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내가 충실히 업무를 파악하겠다라고 추상적으로 작성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공단 홈페이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1번 항목 작성하시기 전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좀 해주시면 공단 소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지방조직 찾기 들어가시면 조직 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지원하는 지부를 선택하시고 나면 해당 조직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부서에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직 구성도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이런 정도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입사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기술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첨부되어 있는 NCS 직무기술서를 충분히 참고하셔서 1번 항목을 확장해서 조금 더 작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너무 많이 기술하지 않으시고 백자 잘 나눠서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직무에 대해서 그냥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그치지 마시고 어떤 문장의 뉘앙스가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약간의 기대감이나 포부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작성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다른 지원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절실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역량을 좀 더 피력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조직과 직무 이해를 묻는 질문 알아봤고요. 아직 1번 질문 안 끝났습니다. 네. 나머지 2개 꼬리 질문 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네, 나머지 2개의 질문은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이해도를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스왓 분석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갖게 되는 좋은 점과 기회에 대해 기술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셔야 될 건 우리 회사입니다. 공단에 들어왔을 때 본인에게 어떤 좋은 점이나 기회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여러분의 능력을 이렇게 활용해서 공단이다 보니까 공단을 통해서 국민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쪽의 느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에게 기회가 되는 것도 좋지만 공단의 특성상, 공기업의 특성상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 질문과 반대로 나쁜 점과 위험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나쁜 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감이 좀 세다 보니까 나쁜 점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단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많이 보여지는 이 항목에서 작성하시는 부분이 공단의 특성상 좀 반복된 업무를 하게 되고 일상이 조금 루즈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쁜 점이라고 하면 공단에 입사하면 반복되는 일상에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든지 내가 좀 나태해지거나 타성해져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지원자가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좀 뻔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 공단의 사업이나 부서의 특성을 조금 짚고 넘어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400자. 다 녹여내셔야 됩니다. 2갈식으로 간결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2번째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그와 관련된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귀하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는 300자로 써야 하는데 배려심을 묻는 질문이지만 그 속에 좀 숨어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배려심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척도를 말씀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선 이 항목은 나와 있다시피 배려심,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조직 적응력 등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은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간혹 문제 해결 능력이나 단순히 의사소통으로 끌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또 문장의 취지에서는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배려심은 어느 정도다라고 그냥 딱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치화해서 저의 배려심은 100% 중에 8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 사실 저는 항상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배려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면 저 사람이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면 어떤 배려의 척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성해주고 다행히 300자다 보니 아마 노파심에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작성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황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장황하게 이 상황을 구구절절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어떤 갈등 상황에서 어떤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그냥 어떤 면접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배려했는지 사람을 배려했을 수도 있고 조직을 배려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명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뽑았을 때 이런 배려심까지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배려심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가치관을 확고히 했었던 사례였다라고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300자밖에 안 되니까 사실 해당되는 내용 한 줄씩만 적어도 금방 찰 것 같아요. 진짜 내용들 꼭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번에 세 번째 항목 알아볼게요. 네.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전한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또 결과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300자라고 적혀 있네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저는 헨젤과 그레텔처럼 약간 자꾸 이 앞에 이렇게 먹이 하나씩 주고 쫓아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사실 이런 기업을 만나면 오히려 그냥 저와 함께 해보셨지만 추상적인 질문 던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그냥 상세히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냥 헨젤과 그레텔처럼 제발 이쪽으로 따라와, 꼭 일로 와야 돼, 네. 이런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2번,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경험형 질문이고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좀 다른데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전한 경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키는 일을 넘어서 한다는 건 자기개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하면 좋은 거,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역량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항목은 저는 근면, 성실, 열정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의 특성상 좀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열의를 갖고 입사를 했으나 점점 열의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극복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좀 극복하고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보다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얼마나 직업정신을 가지고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기왕이면 이걸 작성을 해주실 때 직무 관련한 경험에서 어떤 조직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하게 누군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나서서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서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항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조는 동일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행동과 교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이 항목은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항목도 저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항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자신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모두 300자입니다. 이 4번은 좀 3번이랑 결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결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개발 능력이나 발전 가능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주 개인적인 자기 개발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다라는 것이 어떤 직무 역량을 개발했던 노력을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좀 영리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 개발이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 뭐 변화와 혁신이라고 한다면 체력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직무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는지 남들은 잘 하지 않는 거지만 내가 더 좀 유별나게 자기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두 번째입니다. 직무 역량 개발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NCS 기반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4번 항목에서 직무 역량을 부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NCS 직무 기술서를 좀 꼼꼼히 보시면서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학 능력과 자격증을 좀 위주로 보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니만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어학 성적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점수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좀 차별점을 두었는지 이런 것들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OA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미리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것들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4번 항목을 작성할 때는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4번 항목을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를 가장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노력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실제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좀 재미있어요. 네. 뭔가 자꾸 수치를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결과에 그러니까요.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불만족스럽다라고 작성하면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이렇게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러네요. 저희 그러면 이어서 5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했던 가장 복잡하거나 어려웠던 아이디어, 상황 또는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300자. 역시 굉장히 친절하고요. 어떤 점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이 부분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1번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중에서 사실 1번 난이도가 가장 좀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원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저는 이 항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어려웠고 힘든 일을 물어보면 어느 정도 잘 작성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했던 가장 복잡하거나 어려웠던 아이디어나 상황 또는 경험이기 때문에 설명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물어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단의 특성상 어떤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어떤 민원인을 해결할 때 담당 직원 선에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민원이 없는 부서인데요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도로교통공단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관부서의 협조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와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문, 보고문, 문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지. 왜냐하면 말로만 어떻게 잘 설명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면 어떤 공단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개인에 맞춰진 거거든요. 공단의 특성상 어떤 문서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6번째 항목인데요. 지원자가 살아오면서 해결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어떤 대안들을 모색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습니까? 또 만족이 나오네요. 300자로 쓰셔야 합니다. 이건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살아오면서 가장 해결해야 됐던 어려운 과제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오면서 해결해야 됐던 가장 어려운 과제를 맞이하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챌린지가 없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도 정말 앞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만큼 매 순간 문제 해결하시면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살면서 했던 가장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점을 설정하시고 그 목표로 달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를 극복해 왔는지 나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 가이드를 좀 봤더니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상황형 질문이기 때문에 경험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대안을 모색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했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 도로교통공단이 뭔가 스스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을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는 인재인지를 평가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좀 맞춰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 어려움 안에서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들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되 이 하나의 대안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이 대안을 선택한 것인가를 명시해 주신다면 가치관과 소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유형을 좀 구분해 주시고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기준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문제 해결의 사고 흐름이 어느 정도 논리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작성해 주시고 본인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바로 마지막 항목, 7번째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원자께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보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입수하십니까? 또 입수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십니까? 해당 능력이 지원하신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300자. 저는 이런 질문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되게 생소해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보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가 굉장히 많고 사실 누구나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상황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떤 인재상에 대해서 기업에서 많이 평가하는 요소가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냐라는 거죠.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이거 한번 찾아와봐, 이 보고서 작성해봐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분류화해서 정말 가독성을 높여서 보고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 처리 능력과 관리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히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정보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입수하냐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체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자께서는 어떤 정보를 어떤 수단과 방법에서 입수하냐라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직무 관련된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해 왔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오늘 방송을 해야 한다, 여러분께 정보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정보가 제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취합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홈페이지 최대한 꼼꼼히 작성을 좀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무기술서를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현직자를 인터뷰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그리고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좀 먼저 미리 들어봐요. 어떤 점이 어려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지원서 관련해서 유튜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잘 찾아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이런 채널들을 이용한다라고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입수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냐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하는 본인만의 방식이 있는지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해당 능력이 지원하신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내가 이런 정보를 취합하고 선정하는 능력, 그리고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해서 이걸 분류화하는 것까지 너무나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실무를 할 때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겠고 고급 정보만을 선별하실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7개 항목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막막했거든요. 근데 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기분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300자, 400자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항목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겁을 먹고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세히 좀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가볍게 간결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작성하셔서 반드시 면접에서 자료로 활용돼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